지역주택조합이라고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땅을 사고 함께 집을 짓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피해 사례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주택, 이 지역주택조합은 원수한테나 권하는 것이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오늘은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랑 네. 지역주택조합이 뭐가 다른지부터 네. 좀 구분을 해주세요.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옥주택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옥이요? 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인데 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랑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아셔야지 예.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핵심적인 거는요.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네. 근데 이 지역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요.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그거를 땅을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95%까지 사야지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돈 모아서 네. 부동산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동의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75%까지 돼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5% 동의율 받기 힘들어가지고 어렵죠. 땅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95%까지 땅을 매입을 해야지 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했는데 뭐 조합원인데 우리가 땅을 매집하고 있다. 요런 얘기가 들리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구나. 아니 조합원인데 왜 땅을 왜 매입하지? 어차피 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좀 내가 시행사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지주택 여기 조합원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이유가 네.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되게 노른자 입지인데 예.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런 광고 문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재개발된다고? 네. 여기가 진짜 지방에서 딱 들었을 때 여긴 지방의 강남인데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뭐 거기에 반값 정도로 일단은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 혹하는 거죠. 여기 집값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값밖에 안 된다고? 조합은 혜택이라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헛깃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을 하는 게 뭐라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땅을 사고 있는데 이미 땅을 뭐 몇 %까지 뭐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뒤면 착공을 하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시공사가 붙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이제 허위 과장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여기가 굉장히 괜찮아서 저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뭔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과는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추진 상황과 굉장히 다르구나. 이거는 반드시 지주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네네. 실제로 착공 입주하기까지는 정말 과정이 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변에서도 아까 뭐 신승호 님도 그렇고 지주택은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네. 심지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원수한테나 권하라는 게 지주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네. 이 지역주택 조합 제도를 이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피해가 원체 많다 보니까는요. 이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8개 광역 지자체가 2010년도에 정부한테 지자체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이 지주택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요.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였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길을 열어드리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공사 번듯한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거 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끼리 이제 객줄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상호금융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례도 거의 뭐 100개가 추진되면은 1000개가 추진되면 거의 하나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민간 조합으로 놔두되 민간 네. 조합이니까. 네. 근데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8개 광역자치가 지주택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건의한 거를 일단 당시 중앙정부는 그냥 네. 묵살을 한 거고. 네. 자, 그러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서울에서는 잘 못 봤고요. 네. 네, 서울에서는 잘 못 봤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주택이 성공했다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 저건 지주택인데 성공했어. 정말 성공한 지주택으로 그냥 이름을 날리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소문이 날 정도인 거죠. 이게 얼마나 희박한지 이제 확률로서 보여드리면은 2004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전국 지역주택 종합 중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경우에 그러니까 완료된 케이스가요. 네. 겨우 17%에 불과하고요. 이것도 전국 단위로 높였을 때 경우가 17%고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5%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보면 서울에서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제 2015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제 조합원을 모집한 곳이죠. 이제 성동구에 서울숲 마크포레 레보포레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1년도에 사업 승인 계획을 했고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사업 승인 계획이 얻은 게 이제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길게 됐고 반드시 이제 뭐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거의 100%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이 그동안에 묶이는 거고 사실 근데 제가 지주택을 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주택인데 다른 집을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만 보면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끌어가는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예. 내가 그동안에 돈이 묶이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주택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홍태 님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추가 분담금 때문에 분양가보다 더 주고 들어간다는 또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처음에 뭐 그냥 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6억, 10억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내 집 마련의 기회는 계속해서 네. 놓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정확한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할 의무가 지주택한테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걸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숨기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처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좀 얘기했던 인상적인 멘트가 내가 여기에서도 성공했고 저기에서도 성공했다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곳에서 일단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처음부터 여기가 뭐 안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뭐 토지 매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역에 먼저 가서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거죠. 내가 원래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믿고 가도 되는데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돈만 뭐 받고 뭐 먹튀하는 그런 사고들 이런 사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주택은 관심을 그쵸. 갖지 마라 네, 이런 그냥 이야기도 있는데 덮어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나 거죠. 관심 갖는 분들이 네. 어디에서 뭘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지자체에서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요?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역주택 조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조합의 현황 정도? 네네. 근데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어서 땅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그 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등은 네. 알기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송대현 님이 지주택 들어갔다가 해결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돈을 떼인 사람도 있고요. 지주택제도 없애야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물론 이제 개개인 분들의 또 경험과 의견일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일단 조합에 가입을 했다. 네. 근데 이거 좀 후회가 된다. 네.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네, 들어보시면 이제 일단 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전에는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철회, 청약 철회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되거든요. 30일 안에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집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한 달 만에 변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변심을 하는 경우는 내가 이거 진행하는 걸 지켜보다가 이거 도대체 안 되겠네. 몇 달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도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나 이제 여기 못 해먹겠다. 이거 안 할래.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미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버린 그렇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있으나 없으나. 비현실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지나게 되면은요, 조합의 규약과 약관 등에 따라서 탈퇴 가능 여부, 그리고 분담금 반환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이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뭐 확약이라는 게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또 소송까지 가게 되고. 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